중복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배열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조합의 수만 카운팅을 하겠다는 건데 이 중복 조합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 주머니 안에 1이라는 카드와 2라는 카드가 자 여러 장 들어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숫자는 이제 똑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3장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카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고 카드의 장수가 무한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카드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카드는 한 장씩밖에 없는데 꺼내서 보고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꺼냈던 카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그러니까 보고서 돌려놓기 때문에 같은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복원을 시킨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장을 뽑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의 수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건데요. 지금처럼 3장을 꺼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그 카드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도 1, 2, 세 번째도 1, 2.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순열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가 중복 순열과 비교를 해서 개수를 한번 세볼 겁니다. 첫 번째 1이 나온다. 두 번째 1이 나온다. 세 번째 1이 나온다. 가능하죠. 그죠? 1, 1, 2도 가능하고요. 1, 2, 1도 가능하고 2, 1, 1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보자면 사실은 이것은 2, 2, 1이죠. 맞지? 그 다음에 2, 2, 2 이렇게 총 2의 3승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1 아니면 2, 두 번째도 1 아니면 2, 세 번째도 1 아니면 2. 그러니까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을 따지는 경우하고 똑같이 8가지의 그 순열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열인데 요렇게는 1이 2개, 2가 하나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 3개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시고 요거 3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리고 요걸 같은 경우로 봅니다.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1, 2개에 2 하나. 요거는 1 하나에 2, 2개. 순서는 중요치가 않고 누가 뽑혔느냐, 누가 몇 번 나왔느냐만 비교해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조합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카드에서 3장을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총 4가지가 있다. 예, 이거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다 순열을 써가지고 일일이 매번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여기 좀 카드의 종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꺼내는 카드의 장수가 좀 많게 되면 뭐 10장, 20장 이래버리면 사실 이거 계산이 불가하죠. 지금 간단하게 2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만은 그럼 이 4가지가 왜 4가지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셀까.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순열도 배우셨고 조합도 배우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좀 세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세보는 게 아니고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2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조합을 다 써보시게 되면 1, 1, 1, 그 다음에 1, 1, 2, 그 다음에 1, 2, 2, 2, 2, 2라는 이렇게 4개의 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열 순서를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순서로만 배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건 사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딱 남을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조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이 2번, 또 2가 2번, 1이 3번, 2가 3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가만히 보시면 같은 숫자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뽑는 카드의 종류는 1하고 2죠. 1하고 2죠. 그죠? 두 종류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옆으로 봤을 때 똑같은 숫자가 없이, 그럼 당연히 2에 2를 더하니까 새로운 숫자가 4가 만들어지겠죠. 숫자의 종류가 늘어나는 대신에 같은 숫자가 생기지 않는, 즉 중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걸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1을 더했으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2를 더하니까 3이 되고 그 다음 4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고.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같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숫자의 종류가 1에서 4까지 늘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1과 2 중에서 3장을 선택하되 중복을 허락하는 그런 가지수가 4가지예요. 그런데 이 4가지라는 건 변화가 없는 대신에 옆으로 봤을 때 중복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럼 이것은 1, 2, 3, 4 중에서 3장을 선택하되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이게 4가지입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이거죠. 2개 중에 3장을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C와는 약간 다른 기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H를 씁니다. H.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중복을 허락한 조합의 수. 그래서 중복 조합의 수라고 하는데 몇 개 중에 그럼 2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중복 허용? 얘는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H, C. 중복 조합? 얘는 그냥 조합. 얘랑 같아야죠. 같은 게 뭐 같다는 뜻이냐면 가지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가지수. 4가지, 너도 4가지. 이렇게 4가지씩은 똑같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갖다 바꾸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몇 장을 선택합니까? 하나, 둘, 3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가는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는 1을 더하죠. 여기는 2를 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장수보다 하나 적은 만큼 여기다 더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H가 뭐로 바뀌어요? H가 C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있되 자, 내가 지금 3장을 뽑으니까 얘보다 하나 적은 만큼이 여기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는 이 조합의 수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n 그 다음에 자, 얘보다 하나 적은 만큼을 더해줍니다. r 빼기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요? 얘보다 하나 적은 만큼을 더해주시고 중복이 피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n과 r을 더해주시고 하나를 빼시고 h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주시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 중복 조합의 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이제 계산할 줄 아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3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3장의 카드가 있다. 서로 다른 3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5장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순서로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이 몇 장 나왔느냐, 2가 몇 장 나왔느냐. 어차피 우리가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했던 것처럼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서로 쭉 쓰기로 이제 뭐 해버리면 순서는 무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1이 몇 장 선택이 되고 2가 몇 장 선택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1이 몇 장 선택되었을까요? 1이, 2가, 3이 몇 장씩 선택이 됐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합쳐서 총 몇 장? 5장이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0, 0, 5 요것도 가능하죠. 네.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1이라는 카드가 한 장도 선택이 안 됐습니다. 2라는 카드가 역시 한 장도 선택이 안 됐습니다. 3만 5번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거는요. 몇 장, 몇 장, 몇 장 합쳐서 5개라는 거죠. 5개. 카드가 총 5개가 선택되는데 그걸 내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쭉 배열을 하게 되면 항상 1이 몇 개, 2가 몇 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 1, 3도 가능하죠. 그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조합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카드가 총 5장 있죠. 제가 이걸 네모칸을 이렇게 5개를 치겠습니다. 이 네모칸은요. 1, 2, 3 중에 어느 하나의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1이 몇 장, 2가 몇 장, 3이 몇 장이니까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줘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숫자의 배열은 맨 앞에 게 1이에요. 그 다음 게 2고요. 그 다음 게 3이에요. 그럼 이렇게 잘라주는 이 방법은 뭐랑 똑같은 거니? 그러면 1이 1개, 2가 1개, 3이 3개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걸 옆에다 써볼까요? 한번 그러면?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네모칸을 치시고 제가 그 중간에 요렇게 2개를 딱 잡아주게 되면 요게 요거랑 같은 게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요. 5개의 네모에다가 제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1은 하나도 없고 2도 하나도 없고 3만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고 얘가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이 숫자를 제가 바꿔 갈 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 노란 구분선의 위치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2, 1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네모칸 5개를 여러분이 이제 카드가 5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2장, 2장, 1장에서 갈랐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갈라주면 2, 2, 1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칸막이, 즉 구분선과 이 네모 카드의 위치가 바뀌면서 장수가 서로 바뀌는데 그 대신에 이 네모 칸은 무조건 5개니까 카드의 장수는 5로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5장의 카드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구분선이 2개다 보니까 1이라는 카드, 2라는 카드, 3이라는 카드가 계속해서 뽑히게 되는 거죠. 세 종류의 카드. 그러니까 구분선은 2개입니다. 5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얘가 5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가 세 종류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구분선이 몇 개라고요? 2개의 구분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5장의 카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네모가 5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일일이 숫자를 다 써 내려가면서 다 이걸 세는 게 아니라 그럼 이쪽이 편하냐 이쪽이 편하냐 이거죠. 어차피 이 하나의 조합에 대해서 하나의 배열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세는 게 이 배열의 가지수를 세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 세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네모 5개와 자, 막대기 2개. 그러니까 요 네모를 우리가 잠시 A라고 하고요. 요 짝대기를 내가 B라고 한다면 A 5개, B 2개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7 팩토리알, 5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7 컨비네이션 2 또는 7 컨비네이션 5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요건 조합의 개념인데 지금 두 종류의 문자가 있다 또는 두 종류의 도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총 7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개의 자리 중에서 이 노란 구분선의 위치를 여러분이 정해줘요. 여기든 여기든 정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2, 2, 1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자리와 요 6번째 자리에 이 구분선을 넣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것들은 카드, 네모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 2, 1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이라는 카드가 2장, 2라는 카드가 2장, 3이라는 카드가 1장이 선택된 조합과 이 배열이 1대1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지수를 세주시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요 위치만, 두 개의 위치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컨비네이션 2도 괜찮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7개의 자리 중에서 이 카드의 위치 5개만 여러분이 정해줘도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7 컨비네이션 2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왜 7이 됐습니까? 라는 게 중요하죠. 7이 된 이유는 뭡니까? 카드는 5장 그대로 선택이 될 거고요. 세 종류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적게 구분선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얘보다 1만큼 작은 것이 이 5장의 카드와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HR 하시게 되면 N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 적은 것만큼의 구분선과 그 다음에 카드, 내가 뽑는 카드의 장수가 모두 더해져서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바꿔주시고 자 뽑는 거는 여기서 N-1 요 앞에 있는 거 요걸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N-1 또는 컨비네이션 어차피 요 숫자에서 요 녀석을 빼면 R이 남죠? 요거 R로 처리를 하셔도 좋은 겁니다. 자, 잠깐만요. 아, 여기 지금 기호가 잘못됐는데요. 예, 여기 R자 빼먹었네요. 예,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R만 남죠. 그죠? 이렇게 R. 그러니까 요거로 하던 여러분이 그 과정 자체는 요 중간 과정 자체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답은 둘이 똑같이 나오니까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NHR 그래버리면 N과 R을 더해서 1 뺀 게 요 앞에 수치가 되고 뒤에 거는 그냥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거를 여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아마도 이쪽이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복 조합의 수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3장의 카드가 있고 제가 5장을 선택하니까 3개 중에 5개를 선택합니다 해서 NHR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약간 상황을 갖다 좀 바꿔가지고 5개의 똑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과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3명의 아이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사과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5개의 과일과 사과죠, 사과.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요 물음과 요 예문이 완전히 같은 건데요. 중요한 건 누구가 어떤 사과를 먹느냐는 구별 못합니다. 사과가 모두 다 똑같아요. 이게 5개 사과가 모두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냥 개수만 5개입니다. 그럼 3명한테 줄 때, 자, 무엇을 먹었느냐는 구별되지 않죠. 몇 개를 먹었느냐 가지고 구별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과를 누가 먹을까? 두 번째 사과를 누가 먹을까?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사과를 누가 먹을까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이름이 A 아니면 B 아니면 C죠. 그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누가 먹을까? 적어주세요. 이 사과를 누가 먹을까? 적어주세요. 뭐 A를 적든 B를 적든 적어주세요. A가 몇 개 먹었을까요? B가 몇 개 먹었을까요? 자, 적어주세요. 여기다 적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A, B 하고요. A, B, A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뭡니까? A가 2개 먹었다, B가 하나 먹었다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뭡니까? A라는 이름을 몇 번 썼느냐, B라는 이름을 몇 번 썼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3명 중에서 5번의 이름을 선택해서 쓸 겁니다. 순서는 무시하시고. 고로 얘는 순열이 아니죠. 이건 조합입니다. 몇 명 중에 그럼? 3명 중에, 3명의 이름 중에 몇 번을 선택하느냐? 5번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3H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더해서 1 빼니까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럼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완전히 같은 문제고요. 중복 조합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자, 이제 문제의 모델링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3명에게 5개의 같은 사과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 자, 이것이 바로 몇 가지였습니까? 그러면 5개의 과일을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5개의 과일을 옆에 세우고 이걸 누가 먹을까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아서 그래요.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 사과나 이 사과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같은 사과이기 때문에 순서가 무시가 되는 것이고 3명의 이름 중에서 내가 5번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럼 5번을 선택한다는 말의 의미는 5개를 고른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3H5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A가 몇 개 먹었을까? 몰라요. A개. B는 몇 개 먹었을까? B개. C는 몇 개 먹었을까? C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 상황은 5개입니다. 자, A가 X개. 자, B가 Y개. C가 Z개의 사과를 먹었다. 우리는 몇 개를 먹었느냐만 구별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랑 Y랑 Z랑 다 더해서 5가 되는 그런 가지수를 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X는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0도 가능하니까 이 방정식이죠. 이것에 음이 아닌 정수해. 이거의 개수를 여러분이 세시면 그게 바로 자 A가 몇 개 먹고 B가 몇 개 먹고 그걸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되고 그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곧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정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A가 몇 개 먹었느냐니까 자, 요거 A가 몇 번 선택됐느냐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2, 2, 1이면 A, A, B, B, C 이렇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바로 뭐다? 세 종류의 문자 중에서 이게 뭐 X, Y, Z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A, B, C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세 종류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5개를 선택한다. 자, 외우실 때는 이 모양이 상당히 아마 좀 편안하실 겁니다. 문자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순서도 맞죠. 그죠? 3H5. 요렇게 처리하시면 쉽게 문제가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해버리세요. 이게 중복조합 문제구나. 선택을 하는데
순서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느냐. 그럼 바로 그냥 3H5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더해서 빼기 1 하니까 7 컨비네이션 5.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함수의 개수와 연관을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 중에 보면 증가함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값이 x가 커지면 y값도 커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증가함수를 설명을 할 때 좀 세분화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x1하고 x2가 이게 더 크면 fx1하고 fx2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조 증가래요. 단조 증가의 의미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대응 관계를 설정을 하실 때 1이 누구로 대응되는가. 자, 이 네모칸을 채워야 돼요. 이 네모칸을 채울 때 공역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 달라야 돼요. 그럼 이 중에 무조건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느냐면 4개를 다 다르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5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 컨비네이션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5, 6, 7, 8을 선택을 하면 5, 6, 7, 8인 겁니다.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배열하는 순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곱하기 1 하시는데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이거는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함수의 개수는 순열의 수인데 증가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배열 방법이 한 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합의 수만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와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되는데 fx1하고 fx2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러면 이 는이 들어가서 버리게 되면은 자, y에 똑같이 5, 6, 7, 8, 9를 쓰시는데 자, 얘가 똑같은 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같은 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무조건 4개를 선택해야 되느냐? 맞죠? 4개. 4개는 맞는데 같은 거 4개도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5, 5, 6, 6 그러잖아요. 자, 이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5, 2개, 6, 2개 가능합니다. 그럼 배열은 무조건 5, 5, 6, 6이죠. 6이 앞으로 가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같거나 크다니까 5, 5, 6, 6밖에 안 됩니다. 역시 부등호가 됐기 때문에 배열 순서는 한 가지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5C4가 아니고 뭐? 이게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5H4 곱하기 그 다음에 역시 배열 방법은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역시 선택 그리고 배열이죠. 그래서 이게 수년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수년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증가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는이 들어갔으니까 같은 것 허용, 중복 허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선택할 때 똑같은 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얘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면 컨비네이션이고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면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H로 가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이게 함수의 개수를 정할 때 증가함수이면 조합이 되는데 는이 있으면 중복, 는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컨비네이션 조합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개수를 셀 때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경우의 수가 이제 5H4가 나오는데 자, 증가함수 관련해가지고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수해의 가지수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 2, 3이라는 3장의 카드가 있다. 5장을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라. 요거 3H5 된다 그랬죠. 그죠? 기호로, 그죠? 3개 중에 5개 뽑는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때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1이 X장. 자, 2가
y장, 3이 z장 선택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카운팅 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요 부정방정식의 모양으로 처리해놓고 바로 요 모양에서 그냥 3개의 문자 중에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처리하면 3H5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 모델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게 음이 아닌 정수해면 얘가 맞죠. 근데 문제가 조금씩 바뀌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인데 단 x, y, z는 자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만약에 자연수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명한테 5개의 사과를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수기 때문에 0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하나도 안 줬다. 그럼 걔는 먹은 게 빵개다. 그럼 X가 빵 된다.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한 사람한테 사과 하나씩은 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 문제가 뭐 3장의 카드에서 5장 뽑는다. 가능하고요. 3명의 학생에게 5개의 사과를 나눠준다. 또 이렇게 모델링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3명의 학생에게 5개의 사과를 주는 문제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수라면 하나씩을 미리 줘버립니다. 자, 사과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미리 다 줘버려요. 그럼 기본 하나씩 다 깔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는요. 요거는 내 맘대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여기서 하나씩을 줬기 때문에 자, 사과가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x, y, z는 2라고 처리하시고 얘는 음이 아닌 정수. 요렇게 여러분이 자연수에서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3H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르는 방법이 있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링이 부정방정식에 해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x, y, z가 뭐 해야 된다고요? 얘가 자, 이 x, y, z는 조건이 뭐라고요?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조합의 수 h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라고 하면 이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자, 3명의 학생한테 10개의 사과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3명의 학생한테 11개로 합시다. 11개. 대신 3명한테 나누어주는 사과의 개수는 홀수개가 돼야 됩니다. 자, 볼게요. 3명한테 11개의 사과를 주는 방법이니까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1 그러면 되겠죠. 그죠? 요걸 만족하는 x, y, z를 내가 정해주면 되는데 단 x, y, z는 홀수 그럽니다. 그럼 이건 자연수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x를 2x 다시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나 또는 플러스 1로 하시면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주려면 플러스 1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x 다시가 0이면 x가 1 되죠. 자연수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x 다시는 1부터 돼야 됩니다. 그럼 자연수가 되죠. 그럼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홀수 그래버리면 2x 다시 플러스 1로 처리하시고 자, y도 마찬가지 2y 다시 플러스 1 그 다음에 z도 2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대신에 x 다시 y 다시 그 다음에 z 다시는 이것은 음이 아닌 정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 다시 플러스 1, 2y 다시 플러스 1, 2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놓는다. 그리고 얘를 갖다 우리가
1, 1, 1을 넘기니까 뭐가 돼요? 8 돼버리죠. 양변 2, 2 나눠버리니까 4 돼버리겠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x-y-z-는 4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해가 되니까 답이 뭡니까? 자, 3개의 문자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니까 3H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정방정식의 부정방정식 모양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 해의 개수를 센다. 문제가 뭐로 나오든 간에 문제를 미지수로 x, y, z를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부정방정식 패턴으로 바꿔놓으시고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는 이렇게 센다. 저게 기본적인 중복조합을 세는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그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어떻게 문자를 둬야 될지 또 이걸 두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중복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설명들 쭉 드렸죠. 그죠? 왜 이게 H가 컨비네이션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자연수일 때, 뭐 홀수일 때 등등 짝수도 가능합니다. 바꿔주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간단하게 문제 2개 정도만 해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숫자를 뽑는 조합의 수. 이거 되게 쉬운 거죠. 5개 중에 몇 개 뽑아라? 자, 3개를 선택하되 요거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OH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2개 더해서 8이니까 7 컨비네이션 3 7, 6, 5 나누기 3, 2, 1 지울 거 지우면 35 이거 되게 쉬운 거죠. 이제 두 번째 세 자릿수 물론 이것도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순열까지 하시는 거예요. 순열. 세 자릿수란 말은 기본적으로 뭐다? 배열이에요. 배열. 이거는 세 자리를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를 만드는 중복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냥 중복조합 문제는 아니고요. 순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잖아요. 세 자릿수니까. 자, 보통 이건 중복 순열 문제니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자, 빈칸 몇 개 필요하다고요? 빈칸 3개 필요하다고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0은 쓸 수 없죠. 4개 중에 마음대로 쓰세요.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이제? 5개 중에 2개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 파이,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이 뭐가 다른가? 요건 배열이 없고 요건 배열이 있다. 중복이 허용되니까 너는 중복 조합이고 너는 뭐다? 중복 순열인데 맨 앞대가리는 예외적으로 세 자릿수라는 옵션 때문에 0이 올 수 없다. 이렇게 걸려있는 거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을 전개하면 몇 종류의 항이 생깁니까? 자, 그런데 이 거듭 제곱이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갖다 이렇게 5개를 연달아 곱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x, y, z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전개라는 걸 할 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죠. 그죠? 곱하다 보면 이 2개를 전개를 다 하시면 x제곱, xy, yz 하다 보면 다 문자가 2개씩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숫자가 없이 x, y, z 문자들이니까 여기까지 전개를 하면 모든 항이 다 문자 2개씩의 곱으로 표현돼요. x제곱이건 y제곱이건 아니면 서로 다른 문자 x, y건 간에 항상 2개 문자입니다. 여기까지는 3개 문자가 곱해지겠죠? 4개, 5개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이 전부 다 5개의 문자의 곱으로 구성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똑같은 것도 있고 곱하는 순서만 다르고
x 2번, y 2번, z 1번 그렇게 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항의 종류가 몇 종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x, y 중에, 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또 여기도 x, y, z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럼 x, 자, 이 중에는 내가 만약에 y를 선택했고, 이 중에 y를 선택했고, z를 선택해서 곱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항의 모양은 x제곱, y제곱, z라는 항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이 몇 개 더 나올 수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몇 개가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개수가 이제 좀 생기게 돼요. 우리 왜 이렇게 두 개만 딱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에 2xy, 2yz, 2z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2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얘를 전개하다 보면 xy라는 항이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된다 이 뜻이겠죠. x제곱은 몇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항의 종류니까 이거 두 개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거 한 종류의 항인 거죠. xy라는 항.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제곱까지를 전개를 하시게 되면 총 6개의 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6개나 됐을까? 그럼 5번을 연달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항들이 몇 가지 나타날까? 자, 얘는 왜 6개가 됐겠습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이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가 똑같아요. 첫 번째 괄호나 두 번째 괄호 다 똑같습니다. 왜? 거듭 제곱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3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게 이게 상황이 똑같아요. 그게 지금 5번까지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2번까지만 끊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6종류의 서로 다른 항이 만들어지는 건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얘랑 같으니까 x, y, z 세 종류 중에서 2개를 내가 선택해서 곱할 겁니다. 그런데 x, y, y, z 같으니까요. 선택하는 순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럼 2개를 선택하는데 똑같은 거 x, x 해도 되지 않느냐? 자, 중복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 곱할 거니까 x, y다, y, x 같은 거야. 순서는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겠죠.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3개 중에 몇 개를 뽑는? 2개를 뽑는 무슨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더해서 1 빼니까 4, 컨비네이션 2,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죠. 그래 6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5번 진행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세 문자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전체 문제는 x, y, z 중에서 5개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 녀석은 중복이 허용되면서 그러면서 곱할 거니까 순서는 필요 없다. 따라서 이건 조합의 수다. 3H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이 뭐냐?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얼마인가요? 21개인가요? 21개의 항이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셨고 5번째 문제도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5번 보시면 x가 1, 2, 3, 4, y가 6, 7, 8, 9, 10이고요. 자, 3은 8로 대응이 이미 돼 있고요.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이렇답니다. x1하고 x2 이렇게 되면 자, fx1하고 fx2하고가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건 있어도 괜찮고요. 순서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1과 2는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6, 7, 8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2나 1이 8을 넘어가 버리면 크로스가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뒤집어집니다. 안 되겠죠? 4는 어디로 갈까요? 요거 3개.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3은 정해졌으니까 1과 2가 어디로 가느냐, 4가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1과 2가 누구로 대응되느냐를 결정 지으실 때 몇 개 중에서 고르시는 거냐 하면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중복
허용해드립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3H2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거로 끝이냐? 아니죠. 요것도 결정해줘야죠, 요것도. 자, 요것도 3개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3H1 그러면 되겠죠, 그죠? 3H1. 그럼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이제 곱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요 가지수, 요 가지수. 자, 그럼 계산이 이제 3H2니까 더해서 4 컨비네이션 2. 요거는 더해서 3이죠. 3 컨비네이션 1. 그래서 6 곱하기 3이니까 답은 18. 자, 18가지의 새로운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답이 첫 번째 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듯 제가 오늘 중복조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중복조합이, 자, 최근 수능에서 이제 타켓이 중복조합이죠. 기본적인 그 순열과 조합은 내지 않고 중복조합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배우는 이항 정리해서 내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순열 조합 모르고 중복 조합 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중복 조합이 나온다라는 생각은 가지시되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 기본을 닦아 놓으셔야 자,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될 거고요.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중복 조합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